수학 익힘책 18쪽과 19쪽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먼저 문제를 해결한 뒤에 이 영상을 보면서 답을 확인해 주도록 하세요. 1번입니다. 사과 846상자를 트럭에 모두 실으려고 합니다. 트럭 한 대에 100상자씩 실을 수 있을 때 트럭은 최소 몇 대가 필요한가요? 이 문제는 사과 846상자를 모두 빠짐없이 실어야 하는 문제예요. 나머지가 남았을 때 버려야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올려서 넉넉하게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모두 실으라고 했기 때문에 버려버리면 안 되죠. 이 문제는 올림을 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846상자를 우선 100대씩 실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8대가 있다면 800상자는 트럭에 실을 수 있어요. 그런데 46상자가 남네요. 이 46상자도 트럭에 실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자, 한 대를 더 추가해 주어야겠죠? 네, 올림을 해주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트럭은 8대와 이 한 대를 더해서 최소 9대가 필요하다라는 소리예요. 자, 이렇게 해결을 하고요. 2번 문제입니다. 슬기는 서점에서 12,100원짜리 소설책을 한 권 샀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로만 책값을 낸다면 최소 얼마를 내야 하나요?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물건값을 지불할 때 우리가 돈을 그보다 더 이상으로 많이 내줘야 물건을 살 수가 있죠. 올림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12,100원에서 단위가 1,000원입니다. 1,000의 자리까지 올림을 해주면 되는데요. 자, 보다시피 100의 자리에 1이라도 있으면 올려줘야 되는데 1이 있죠? 100원이 있습니다. 이 100원 때문에 올림을 해줘서 최소 13,000원을 내주어야 우리가 소설책 한 권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거스름돈 900원을 돌려받을 수 있겠죠? 자, 올림 문제였어요. 3번입니다. 공장에서 과자를 2,416봉지 만들었습니다. 한 상자에 10봉지씩 담아서 판다면 과자는 최대 몇 상자까지 팔 수 있나요? 자, 이 상황은 지금 판매를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10봉지씩 담아서 판매를 하는데 만약에 10봉지가 들어가 있지 않은 상자는 판매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두 봉지밖에 들어있지 않은 상자 누가 사지 않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버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문제는 버림을 하는 문제입니다. 자, 단위가 10의 단위네요. 그러면 10의 자리까지 기준으로 보고 자, 이 부분 1의 자리를 버려주면 돼요. 그러면 얼마까지 우리가 판매를 할 수 있냐면 2,410봉지까지만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몇 상자를 물어봤죠? 만약에 몇 봉지를 팔 수 있냐라고 했으면 2,410봉지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10개씩 묶어놓은 상자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2,410봉지를 10봉지씩 담아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나눠주면 241상자를 팔 수 있다는 소리죠. 자, 241상자라고 이렇게 답을 써줘야 됩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는 보통 서술형 문제의 뒷부분에 나와 있으니까 잘 보고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연순의 모든 친구들의 멀리뛰기 기록을 나타낸 표입니다. 뛴 거리를 반올림하여 1의 자리까지 나타내어 보세요. 소수점을 지금 반올림해서 1의 자리까지 나타내 보라고 하고 있죠. 자, 그러면 1의 자리에서 이렇게 반올림 하려고 봤는데 소수 첫째 자리가 5보다 작네요. 이런 경우에는 버려주죠. 그냥 버리면 됩니다. 137 이렇게 쓰면 되고요. 두 번째, 건윤이는 소수점에서 1의 자리로 반올림 하려고 봤는데 네, 올라갈 수 있죠. 그러면 1 추가해서 103 이렇게 반올림 올려주면 되고요. 정훈이는 자, 소수 첫째 자리가 5 이상이네요. 역시 1을 추가해주면 돼요. 그럼 115. 윤서는 자, 5보다 작아요.
소수 첫째 자리가 2예요. 그러면 버림을 해주면 되죠? 그러면 122가 남습니다. 5번입니다. 어림하는 방법이 다른 한 친구를 찾아 이름을 써보세요. 올림, 버림, 반올림 중에서 각각 어떤 방법을 활용했는지를 일단 찾아보면 되겠죠. 슬기부터 보겠습니다. 책을 10권 읽을 때마다 독서 붙임딱지 한 장을 받는데요. 나는 72권 읽었으니까 붙임딱지 7장을 받을 수 있어. 자, 72권 중에 10권마다 한 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7장을 받고 책을 2권 어치는 지금 더 읽긴 했지만 이 2권은 아직 10권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붙임딱지를 받을 수 없죠. 버림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슬기는 72 중에서 2를 버리고 70권만 붙임딱지로 교환한 지금 상황이죠. 버림을 활용했습니다. 연수도 볼게요. 생선 62마리를 10마리씩 묶어서 판대요. 자, 팔 때 10마리씩 묶어서 파니까 지금 62마리 중에서 6묶음 60마리는 팔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남은 2마리는 판매를 할 수가 없겠죠. 아쉽지만 이 2마리는 버림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수도 버림입니다. 자, 중기는 36.8kg인 내 몸무게를 1kg 단위로 가까운 쪽 나오면 이거 뭐예요? 반올림 하라라는 소리예요. 자, 이 양이 좀 더 많거나 혹은 적더라도 가까운 쪽으로 올리거나 버린다. 반올림 하라라는 소리죠. 자, 36.8은 1kg 단위로 봤을 때 반올림해서 37에 더 가깝기 때문에 37kg 이렇게 나온 거죠. 중기만 지금 반올림, 다른 방법으로 지금 어림하고 있습니다. 답은 준기, 자, 이름을 쓰라고 했으니까 준기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6번 문제입니다. 3가지 물건을 사는데 필요한 금액을 어림했습니다. 세 친구가 어림한 방법 중에서 누구 방법이 가장 적절한지 알아보세요. 자, 우선 중기부터 보자면 나는 12,000원, 9,000원, 7,000원으로 어림해서 이렇게 28,000원으로 예상을 했어요. 보다시피 12,800원을 12,000원으로 줄여줬죠. 9,900원을 9,000원으로 줄였습니다. 7,400원을 7,000원으로 줄였어요. 3가지 물건값을 다 더 줄여주었네요. 자, 중기는 어떤 방법을 활용한 건가요? 버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00원짜리 단위들은 싹 버리고 1,000원짜리 단위까지만 남겨두는 버림을 활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슬기도 볼게요. 슬기는 첫 번째 12,800원은 13,000원으로 올려주었고요. 9,900원은 만원으로 올려주었어요. 7,400원짜리는 7,000원으로 내려주었네요. 슬기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올리거나 내려주었어요. 자, 어떤 방법 활용한 거죠? 반올림을 지금 하고 있는 경우예요. 자, 좀 더 가까운 쪽으로 올리거나 내리는 방법, 반올림을 활용해서 3만원으로 예상을 했어요. 지혜 보겠습니다. 자, 지혜는 12,800원을 13,000원으로 올렸고 가운데 9,900원을 만원으로 올렸고요. 7,400원도 8,000원으로 올렸습니다. 자, 지혜는 어떤 방법을 활용했죠? 자, 모두 다 올림을 활용해서 31,000원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3명 친구 중에 누구 방법으로 해야 이 물건을 가장 적절하게 살 수 있을까요? 자, 우선 여기다가, 여기 칸에다가 자, 방법을 써보고요. 반올림, 올림. 자, 누구의 어린 방법이 가장 적절한가요? 네, 물건을 살 때 우리가 부족하게 사지 않으려면 돈을 어떻게 지불해야 된다고 했었죠? 물건 값보다 좀 더 넉넉하게 지불하기 위해 올림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셋 중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은 지혜가
가장 적절한 방법, 올림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죠. 중기 같은 경우에는 100원짜리를 다 떼어버렸기 때문에 해보나 마나 돈이 부족해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슬기 같은 경우, 반올림 같은 경우는요, 우연하게 반올림을 했을 때 올림을 해줘서 조금 넉넉한 부분이 많을 경우에는 살 수도 있지만, 만약에 버림에서 버린 부분 액수가 커버리면요, 못 사는 경우도 생겨요. 예를 들어서 이 문제도 보겠습니다. 자, 여기 12,800원보다 13,000원, 200원 좀 더 넉넉하게 샀고요. 가운데 거 9,900원보다 만원, 100원 넉넉하게 지금 산 상황이고요. 세 번째, 7,400원짜리를 7,000원으로 사버렸기 때문에 400원 부족하게 산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자, 이 물건 살 수 있나요? 살 수가 없죠. 자, 최종적으로 얘네를 다 합산하면 100원이 모자라게 돼요. 그래서 이 물건 반올림으로 계산을 했을 때에는 이 물건 3개를 모두 다 100원이 부족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여러 번 나왔지만 물건 살 때는 물건 값을 좀 더 넉넉하게 지불을 해야 거스름돈을 돌려받더라도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지혜의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세요. 지혜가 한 올림의 방법이 물건 살 때는 가장 적절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올림과 버림, 반올림을 어떠한 경우에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고 또 이걸 활용한 문제 해결 우리가 풀어보았는데요. 자, 이런 상황들 잘 기억해 두었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